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초월명상 이건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이 좀 언급하기 좀 창피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오늘 그게 창피하지 않은 거라는 걸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은 저는 창조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성은 창조 에너지다. 네. 왜 창조 에너지요? 성을 통해서 모든 게 생겨나잖아요. 아, 그렇다. 예, 남자 여자 잠자서 애기 생기고. 네. 꿀벌이 이렇게 와서 꽃도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수정하는 것도 그것도 성이고. 네. 성이 없으면 창조가 안 생기죠? 네. 네. 이제 남자 여자만 하더라도 음양의 조화라고 설명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라든지 근본적인 진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양성의 조화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이라는 한자 자체만 풀어봐도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만 네.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이런 걸로 여기고 있잖아요. 섹스라는 이제 영어를 봐도 그렇고. 근데 사실 철학적으로는 성은 본성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 본성의 다른 말? 네, 종교적으로는 네. 불교 용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본질적 성질을 뜻하는 자성, 네. 혹은 체, 우리 몸의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본연의 성품, 네. 이런 걸로. 아, 본인의 성품도 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성 자체에 대한 뜻을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각도들이 있어요. 하긴 한자로 보면 성에 날생자가 들어있으니까 네. 성이 창조 에너지가 많네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한자로 봐도 네. 그래요. 마음 심자랑 날생자가 같이 있어서 네. 성이 되잖아요. 거기에도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사실 성성이 아니라 성품성 이렇게 쓰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천성, 바탕, 성질 또는 이제 생명, 마음, 만유의 원인, 네. 성별 등등 생활, 살다 뭐 여러 네. 가지 뜻이 담겨있는 한자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성적 자신감이 부족하다 또는 넘친다 또는 과하다 또 이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럼 아까 성적 에너지가 창조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성적 에너지가 막 넘쳐. 그런 사람들은 더 창조적인가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알려진 예술가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적 에너지도 높으신 편이고 그걸 그렇게 서로 승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성적으로 좀 개방적이시기도 하고 그러도 그런가 보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성적 에너지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창의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성적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할 때는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뭔가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일 때는 굳이 성까지 생각하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런 개념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론 맥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우울증 관련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 에너지의 얼마나 성 에너지가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우울증 척도로 생각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력, 창조력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자신감이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왜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왜 살면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성적인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 난 자신감을 높여야 돼. 또 난 성적인 자신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사실 우리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성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수치심 혹은 이것을 터부시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남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잖아요. 뭔가 나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성적 자신감을 높여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을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 함께 물론 개별적인 사람들의 다른 컨디션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성 자신감이 부족해 뭔가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누구한테나 조언을 쉽게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막 뒤에서 찾아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없나 이제 가서 인터넷 하시다 보면 광고 뜨고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내가 은밀하게 갖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 같고 남들한테 말하면 창피할 것 같고 이건 뭔가 내가 굉장히 잘못된 뭔가 이런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미 사실 존재를 해요. 근데 또한 한편으로 근데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본능이니까. 네. 그리고 이것에서 정말 옳게 느꼈었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환희라든지 이걸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면서 근데 뭔가 나쁜 것인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것이 나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왜곡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제 이것을 억누르고 혹은 숨기고 이건 좋아하지만 이것은 안 돼 라는 이런 그런 개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나는 뭔가 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느낄 만한 부분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인 그런 억압과 나의 잘못된 학습 이게 나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성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성적 자신감이 너무 과도해. 예? 또는 성적이 과도하거나 또는 나는 내가 성적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을까요? 예. 성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행복하고 예. 자신만만하겠죠 스스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적당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 자신감이 넘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적당한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게 성적 자만심이라서 뭔가 그런 거라면 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적 자만심이라면은 막 성을 과시한다든가 이런 거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뭔가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지 나한테 오면 여자들은 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말을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이제 눈꼴시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정말 성적 자신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사람이 가진 성적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게 건강한 것이라면 그건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나 진짜 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치 이걸 불편해할 때는 아니군요. 그게. 자신감이 우리가 넘친다는 것은 사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매력적이죠. 누군가에게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또 아까 앞서 성에너지는 창조에너지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도 살 수 있으니까 성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한 거에 이어서 만약에 엄마랑 아들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를 아주 개방적으로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어떤 이상한가요? 아니면 딸과 아빠 사이에 예를 들어서 네.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솔직하게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상당히 건강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게 아닌 시대가 온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억압되면 뒤에서 막 몰래 풀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범죄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지도 모르겠다. 네, 예. 사실 그게 문제예요. 다들 자연스럽고 원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래서 뭔가 광고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다 섹스 어필은 어디에든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억눌러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풀려고 하고 이상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인 자신감이 이제 나의 몸에서 온다, 나의 아름다운 외모에서 온다, 이런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요. 저희 명상자 중에 한 분이신 오프라 윈프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마침 그분의 책을 읽은 것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께서 초월 명상을 하고 계시고 네. 그분이 쓴 책 뭐라고 하셨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네. 거기에서 오프라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과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신의 몸에 있어서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대요. 몸과의 전쟁이고 자신에게 느끼는 불만족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영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증이 걸렸대요. 다시 증상의 이름 뭐라고요? 심계항진증. 심계항진증. 예. 심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 심장은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왜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았지? 내가 왜 몸이라는 것에 내 옷을 맞추려고 했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나의 몸을 소중히 할 줄을 몰랐나 이러면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몸매에 상관없이 일단 나의 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대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이러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 전에 그 내용으로 유튜브도 찍었었죠. 근데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좀 전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전에 뭔가 작은 거라도 한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분이 혹시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분과 서로 심장 소리를 듣고 들려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프랙티스다. 네, 심장 소리를 서로 듣고 들려줘라. 네, 멋진 프랙티스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온 몸에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런 걸 하나라도 느낄 수 있게 되면 하나의 좀 좋은 시작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네.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달라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가늘고 호리하고 마른 거에 대한 미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남자 여자만 해도 다르기도 해요. 네. 여자들은 막 이렇게 막 젓가락 같은 다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아 좀 이렇게 살집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네네. 특히 이제 뭐 라틴계 가면 이제 이렇게 굴곡이 되게 큰 경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만의 매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아시는 분은 자신 생각에 매력적인 분을 또 유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적 자신감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남자는 꼭 이만한 아름다운 여자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우 보셨을지 몰라요. 저도 봤고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인데 그냥 굉장히 후덕하고 포근하고 그냥 편안한 이제 이런 여성분을 만나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네. 잘 아시는 유명한 가수 이효리 분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 사람을 이런 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이효리 씨 남편분이 그 섹슈얼리티로 따지자면 좀 약간 좀 거리는 좀 있으시죠? 왜냐면 이제 외모적인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외모가 이래야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나는 이래야 아름다운 사람. 근데 아유 정말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저분 여자친구가 있을까 싶어도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꼬냥꼬냥 하는 분들을 길거리 가면서 저도 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연애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나만의 매력을 찾는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어요.